안녕하세요, 영광입니다. 오늘은 구입에서부터 지금까지 한 2년 정도를 운행했는데요. 2년 동안 운행하면서 좋았던 점이랑 그리고 나빴던 이런 거는 좀 불편하더라 라는 그런 정보들을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후배님이나 아니면은 차를 바꾸고자 하는 선배님들에게 정보가 되게끔 하고자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 차는 지금 앉아있는 이 차 액시언트 2017년식 4월 18일에 출고를 했고요. 만족하고 있습니다. 장고장 뽑기가 잘 돼야 된다, 뽑기가 잘 돼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런 대로 무난하게 뽑은 것 같습니다. 차는 우선 이 차의 금액은 2억 56만원이 들었네요. 16톤 카고 트럭입니다. 보통 카고차라 그러면 적재함이 긴, 최대한 많이 실을 수 있는 트럭을 출고를 할 텐데요. 저희는 뒤에 꼬리를 달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짧은 축, 최대한 짧은 적재함을 선택을 해서 특장을 올린 다음에 뒤에 꼬리랑 연결을 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다 합쳐서 가격이 엄청나게 좀 올라가게 될 텐데 저는 그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앞에 헤드만, 카고차만 출고를 해서 특장을 올린 다음에 꼬리는 기존의 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행 대출을 1억 1천만원을 받았습니다. 한 달에 220만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한 달에 220만원. 왜 차를 바꾸냐라고 한다면 그냥 이전에 타던 거 그냥 타면 되지 왜 바꾸냐고 한다면 법이 2015년도부터 바뀐 게 있어요. 화물 위탁증이라는 서류를 수송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화물차들한테는 그게 발급이 됩니다. 근데 이전까지는 발급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었는데 2015년도부터는 이거를 발급 안 하게 되면 1회, 2회까지는 영업 정지로 끝을 내는데요. 3회째부터는 퇴출입니다. 폐업. 그래서 영업을 못하죠. 왜 그러냐면은 과적 근절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과적을 해서 기사한테 벌금을 먹여봤자 기사가 반, 회사가 반 부담을 해야 되는데 관행적으로 이걸 기사가 다 내는, 을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기사가 다 내고 과적이 근절되지 않으니까 2015년부터 화물 위탁증이라는 거를 강제 시행하면서 이 위탁증에 적혀있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 화물의 무게, 종류, 부피, 그 다음에 화물 수송 금액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 차가 5톤 트럭인데도 불구하고 짐을 7톤, 위탁증상에 이 화물의 무게는 7톤이다 라는 게 나오게 되면 현장에서 적발이 안 되더라도 그 서류상으로 남아있죠. 내 차가 5톤 트럭인데 몇 월 며칠 날 얘는 7톤을 실었구나. 그럼 과적이다. 적발이 되는 거죠. 5톤 트럭 같은 경우에는 사실 10톤을 실어도 고속도로 통과하는 데는 전혀 지장 없었잖아요. 축중량만 안 걸리면 되니까, 그죠? 근데 이게 시행이 되면 과적으로 남는 기록들이 나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적발이 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비상이 걸렸어요. 2000년 당시에 이 차 등록할 때는 그때는 회사 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불화를 받은 거죠. 그러고 나서 지입으로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회사 차였을 때는 차가 여러 대 되다 보니까 그 대당 차량의 자동차 세금을 낮추기 위해서 톤수를 16톤 트럭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4.5톤으로 등록한 게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화물 유가 보조금도 제대로 된 유가 보조금을 못 받았었어요. 4.5톤이랑 뒤에 꼬리를 달아봐도 10톤을 넘기지를 못하니까 10톤 미만의 그런 요금을, 유가 보조금을 받았었는데 그런 참 불합리한 것들이 많았는데 어쨌든 법이 지금 바뀌게 되니까 톤수를 제대로 된 톤수로 다시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너네가 차를 바꿔야 된다. 새 차로 바꿔야지 톤수가 제대로 되지. 아니면은 지금 이대로 간다면 너네 차에는 4.5톤 트럭과 뒤에 4.5톤 합쳐봐야 9톤밖에 안 되니까는 많이 해봐야 10톤도 못 되는 짐을 싣는다. 그럼 4대만 실어야 된다. 자동차 4대.
알았다, 우리가 규정대로 4대만 실을 테니까 운임을 맞춰달라.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지.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걸 계기 삼아 노후된 트럭들을 법이라는 핑계로 바꾸고자 하는 그런 과정이 다 지나오면서 새 걸로 다 바꿨죠. 저 역시 그때 바꿨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차가 540마력을 처음 출고받아서 운행을 했을 때 힘이 340마력만 운전했다고 했잖아요. 힘이 엄청납니다. 출발할 때 막 힘을 쓰는 게 느껴져요. 부들부들 떨면서 출발할 정도로 부르르르르릉 하는 게 확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게 힘이 엄청나구나. 그렇게 한 1년을 운행하다가 주유소에서 우연히 다른 기사님들을 만나갖고 힘쓰는 게 느껴지죠. 많이 떨고 막 그러죠. 그랬더니 그 차는 안 떤대요. 유소차 540마력인데 옆에 다른 트랙터한테도 물어봤는데도 안 떤다 그러고, 그다음 앞사발 트럭한테도 물어봤는데도 안 떤다 그러고, 우리 16톤 짧은 카고차에 540마력 올린 차만 유독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AS 센터를 쫓아다녔죠. 한 5개월 정도 기다렸더니 이제 연구원들이 내려왔어요. 5개월 만에 내려와서 각종 센서를 다 달고는 제 차에 앉아서 운행을 해봤습니다. 어디가 제일 많이 떨리는지를 찾기 위해서 장비들을 달고 운행을 했죠. 그래서 제일 많이 심하게 떨리는 부분을 찾고 결론을 내린 게, 그 중간 베어링 위치를 지금보다 아래쪽으로 4cm 내리면은 안 떨 것이다. 그래, 그렇게 해보자. 그러고는 이제 4cm 내렸어요. 어떤 작업을 거쳐서. 근데 거짓말같이 안 떨어요. 아니 이렇게 간단한 거를 여지껏 이렇게 사람을 고생을 시켰다는 게, 지금은 고쳤습니다. 너무 개운하게, 너무 부드럽게 잘 나가고. 아니 이걸 모르고 저는 1년 6개월 동안 계속 타고 다닌 거예요. 지금이라도 혹시 액션트 540마력 트럭이 심하게 떨리는 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고하면서 540마력 엔진을 올린 것 뿐만 아니라 430마력에서 540마력의 엔진, 그 비용 차이는 350만원 밖에 안 됐어요. 괜찮았던 금액인 것 같아요. 350마력의 350만원의 그 차이로 이 힘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게 괜찮습니다. 그리고 구입하면서 또 넣었던 옵션이 430마력에는 옵션 자체가 달려지지를 않던 리타더를 달 수 있었습니다. 이 차에는 리타더가 달려 있어서 브레이크 성능이 엄청 뛰어난 걸 느껴요. 그 작동되는 방법은 많은 리뷰들을 봤겠지만 리타더를 1, 2, 3, 4단까지 작동이 되는데요. 1단을 당기면 지금 현재 달리는 속도, 그 속도를 유지하는 내리막길일 경우입니다. 리타더가 브레이크니까 내리막에서 지금 80km를 달리고 있다. 그때 레버를 당겼다 이러면은 80km 부근에서 더 이상 안 올라갑니다. 암만 내리막이 심해져도 80 정도로만 많이 가봐야 83km 정도로만 쭉 내려가게 되는데요. 그게 속도 유지하는 그 기능이고, 2단 리타더는 설명서상에 나와 있기는 그렇습니다. 리타더 기능의 30%만 작동합니다. 그리고 2단 땡김과 동시에 기어가 한 단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엔진 브레이크를 걸려고 하는 그런 능력을 올리는 거겠죠. 한 칸 더 땡기면, 3단을 땡기면 리타더 성능의 100%를 쓰게 되고, 그 다음에 기어는 아까처럼 한 단이 내려가면 12단에서부터는 11단으로 한 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리타더 성능이 조금 더, 브레이크 성능이 조금 더 올라가고요. 끝까지 4단입니다. 끝까지 당기게 되면 리타더의 성능을 100% 쓴과 동시에 배기 브레이크가 작동이 됩니다. 그 두 개만으로도 벌써 브레이크가 조금 성능이 올라갔죠. 거기다가 엔진 기어 단수도 한 단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성능이 상당히 몸에 와닿게 확 줄어요. 그런 성능이 엄청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브레이크 잡을 일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저기 빨간불이 바뀌었을 때 리타더만 딱 당기고도 속력을 줄인 다음에 한 30이나 20까지 속력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30km, 시속 30이나
20km 정도 되면 그땐 브레이크 잡으면 브레이크에 부담도 안 가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옵션이 400만원이 들었는데 옵션 값을 충분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차를 구입할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 올리는 거를 리타더를 다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제가 선택한 옵션 중에 너무 마음에 드는 옵션 하나가 에어 서스펜션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구입하면 리프 스프링, 한 스프링이 그대로 장착이 되어갖고 나오는데 비용이 좀 셉니다. 600만원 구동축이 2축 3축 구동축에 에어 서스를 넣으면 6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들지만 몸이 너무 편안합니다. 진동이 없어지니까 아무래도 그만큼 차에 가해지는 충격이 없어져서 금이 갈 부분, 크랙이 간다거나 이런 것도 훨씬 덜 하겠죠. 진동에 의한 차량 고장도 많을 텐데 그런 부분도 현저히 줄어들 거고요. 그 다음에 에어서스에서 홍보를 하는 도로 파손 이런 것도 충격을 상당히 줄여주기 때문에 도로 파손도 훨씬 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어쨌든 내 몸이 편안합니다. 어느 정도 승차감이냐면 빈차로 갈 경우에는 버스보다 조금 못하지만 짐을 싣고 갈 경우에는 버스보다 훨씬 낫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액시던트에서도 이제 1번 축에 에어서스가 장착이 돼서 나온다고 하던데 정작 내 몸이 편하려고 하면 1번 축이 에어서스가 돼야 되는데 여지까지는 계속 구동축에만 에어서스가 장착이 됐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구동축에만 되더라도 상당히 편안합니다. 구입하실 때 600만원입니다. 이 옵션은 꼭 추천합니다. 이게 여기서는 만들면서 600만원만 드리면 되지만 나와서 추가로 장착하려면 한 축당 600만원입니다. 한 축당 600만원. 싸게는 550만원 정도, 550만원? 500만원까지도 내려가는 걸 들었어요. 제가 물어를 봤거든요. 이전 차에 한번 달아보려고. 그랬더니 한 축에 600만원씩에서 1200만원, 경기도에 있는 거는 1200만원 얘기하던데 방문하게 되면 1000만원까지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1000만원에 해주겠다. 그리고 여기 영천 쪽에 전화를 했는데 거기서는 한 축당 550만원을 얘기하셔요. 구입하실 때 600만원 안에는 뭐가 있냐면 에어서스랑 드럼 브레이크로 된 것들을 다 디스크 브레이크로 바꿔줍니다. 이거는 트랙터가 아니라 카고차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트랙터들은 전부 다 옵션이 많이 장착된 채로 출고가 되고 DC도 많이 있으니까 트랙터는 많이 디스크를 달고 나오겠지만 카고차들은 대부분 드럼 브레이크를 장착하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 드럼 브레이크랑 에어서스가 패키지로 묶여있다 보니까 600만원에 교체가 다 가능합니다. 상당히 괜찮은 옵션입니다. 정말 몸이 편해졌어요.